민주당 지도부가 어젯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미 탈당한 강선 의원을 제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강선 의원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또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김경치 의원 공천에 자신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더니 정반대의 정황이 당시 공관위 회의록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젯밤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언니 나 제명됐어 이러더라고요. 왜 이거 윤리감찰단에서 아마 조사가 들어갈 건데 왜 제명이 됐지? 라고 하고 제가 이제 그 대표실에 확인을 해봤더니 네. 아마도 공관위에서 강선 의원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었나 봐요. 예. 이제 김경시 의원을 단수공천 주자 이런 네, 발언이 네. 나왔었나 봐요. 당의 윤리감찰단이 무슨 강제 집행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정황을 결론적으로 확신하게 되는 근거, 그 근거는 예를 들어 서울시당의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최고위원들이 그런 과정을 윤리감찰단장으로부터 어제 보고를 받고 그런 정도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친청계 인사라고 불리는 문정복 의원에게 강선 의원이 제명 뒤에 언니 나 제명됐어라고 전화를 했답니다. 그래서 문정복 의원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알아봤더니 이래서 회의록이 중요한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을 다시 살펴봤답니다. 강선 의원은 나는 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봤더니 그 공관위 회의록이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강선 의원 왈, 김경에게 공천 줘야 한다. 자신한테 1억을 준 김경 씨를 공천 줘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차 교수님. 사실 민주당에서 강선 의원에 대해서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당윤리감찰단에게 그러니까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과연 그러니까 강제 수사권이 없는 당윤리감찰단이 진상을 밝힐 수 있을까라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뭐 진상조사 나선 지 한 이틀 만에 거의 진상이 드러났다. 그것은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사실 강선 의원이 김병기 의원과 지금 녹취할 때 나눴던 대화에 보면 상당히 돈을 그러니까 주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의혹이 밝혀지고 난 뒤에 본인이 대국민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이 지금 SNS 메시지를 통해서 정작 자신은 김경 당시 후보의 공천에 최종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구에 지금 해당되는 공천이었기 때문에 상피했다라는 그렇죠. 거죠. 상피의 조항을 발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이 이틀 만에 버젓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당윤리감찰단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것이 아니, 뭐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예. 바로 지금 공관위 회의록이 그대로 작성되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도 사실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후폭풍을 생각해서 이거는 까발리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 강선우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그 모습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장관직에서 낙마했던 그 전체를 이번에도 똑같이 밟은 겁니다. 사실은 뭐 그 강선우 의원이 했던 공천 비리 의혹도 상당히 문제지만 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 더 큰 문제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들통날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던 건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김경을 세게 밀었던 바로 전날 강선 의원이 김병기 전 대표를 찾아가서 살려달라라며 눈물로 읍소를 했던 겁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뭐 처리하고 예를 들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제가 안 이상은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걸 갖다가 김경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공간이 전체뿐만 아니라 민주당 나가서 전체가 지금 막
그런 문제가 생길 텐데 김경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저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이 김경에 대해서 정말 문제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정재 변호사님, 시간 순서가 이렇다는 겁니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게 4월 21일이고 그 하루 뒤에 공관위 회의에서 당시 공관위원장이 강서구에서 평판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김경의 점수가 제일 높습니다. 라고 강선 의원이 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21일과 20일 이 장면이 원래 컷오프 대상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단수 공천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저거는 하루 전부터 봐야 돼요. 4월 20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과가 나왔대요. 그 결과는 아마 잠정 결과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녹취록에 그냥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가 김경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이 연락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했느냐? 강선우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런저런 험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놀란 강선우 의원이 보좌관한테 지역 보좌관한테 상의를 하니까 그 지역 보좌관이 조언을 했대요.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예. 김병기 간사에게 상의해야 된다. 예. 그래가지고 4월 20일에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간사에게 쪼로록 달려가가지고 상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21일에 만난 거는 아침에 만난 거는 2차 미팅이었거든요. 거기 그 녹취록에 보면요. 김병기 의원이 마치 밤새도록 고민한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아침에 오라고 강선우 의원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살려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왜 살려달라고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지 보통 사람이 뭐 그냥 살려달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큰일을 갖다 저질렀고 이걸 어떻게든 수습해달라 그런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김병기 간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경이 기자회견 할 거다.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돌려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4월 22일에 떳떳하게 강선우 의원이 나와가지고 김경이 최고점이다. 그러니까 김경이 그 공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명백하게 밝혀야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은 공천을 받았는데 이렇게 공천을 받게 된 것에 강선우 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있었다.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빼박 뇌물죄입니다. 예. 그 빼박 뇌물죄고요. 문제는 그 여기에 있어서 이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김병기 의원이 얼마나 가담했는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 그 생각하는데 예. 이건 빨리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